차를 보면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 우리가 배웠던 시장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경제 주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주체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 해외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들의 역할, 그 다음에 국제 무역으로 가서 이제 무역을 어떻게 하고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나오는 경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 전개과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은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의 태동은 어떻게 되냐면 15세기 말에 절대왕정 시기에 중상주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을 하면서 상품의 유통과정과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를 알면 조금 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세시대에는 영주들의 힘이 세잖아요. 영주들의 힘이 세지는데 이 당시에는 왕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왕정 시기가 되면 왕의 힘이 절대적으로 세지는 시기가 한 번은 와요. 그때 영주들의 힘이 매우 약해지고요. 영주들의 이제 백성은 농노잖아요. 근데 왕들의 백성은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농노들은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조금 다르죠. 시민들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상업을 하거나 혹은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르주아들이 뭐 부르주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르주아라는 어원이 제가 알기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논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밭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 성 안에서 이제 돈을 관리한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혹은 공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상업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산업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자유방임주의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시장 내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운영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때 국가에는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영주들한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왕에게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왕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왕의 힘이 세지는 절대왕정 시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방임주의는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국부론을 읽어본 교수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국부론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손 두 번인가 나온다고.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s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해서 늘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상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시작하게 되고요.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기업들이 운영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대략 19세기 말쯤에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일부 소수 기업만 살아남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갈 때는 대공황이 발생했고요. 이때는 케인즈라는 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케인즈가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많이 발행해서 유효 수요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이제 혹은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조금 합쳐지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격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계획경제처럼 국가나 혹은 공동체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고요. 자본주의를 조금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조금은 결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계의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뉴딜 정책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뉴딜 정책인데 핵심이 뭐냐면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정부가 공공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만드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한 번씩 정부가 어떻게 돈을 풀래라는 이야기를 이제 대선 후보들이 혹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정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 자본주의가 가다가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석유파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석유파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요.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물가가 하락하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경기가 호황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둘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것들만 발생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정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넘어가고요. 이 당시에는 다시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시장의 힘을 더 믿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요. 앞에 봤던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대별로 학자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유방임주의에는 애덤 스미스가 있어요. 애덤 스미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가의 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인간의 노동으로 제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서울도 제가 알기로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더불어서 분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오핀을 만드는데 분업을 하면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더불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인간의 자비심으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옷을 팔고 누군가가 밥을 팔고 하는 것이 그들의 친절이나 그들의 자비가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면 시장이 막대한 돈을 풀어야 된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공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케인즈입니다. 그 다음은 책에는 하이에크라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과 경제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요즘은 하이에크 말고도 신자유주의 쪽에는 되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고요. 우리는 흔히 시카고 학파라고도 부르고 있는 학파가 조금은 자유주의에 가까운 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경쟁이란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 체제를 보면 좀 신자유주의가 우선은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바탕에 이제 케인즈의 이론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혹은 수정 자본주의 체제의 모습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고요. 하지만 주류는 아직까지 신자유주의다
라는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